빌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 시계 브랜드 리뷰입니다. 시계 애호가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 한국 시계 브랜드들의 짧은 역사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첫 번째, 한국의 럭셔리 워치 타이틀을 가져간 이 브랜드의 이름은 발레르 아크, 모델은 세레니티입니다. 이번 리뷰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몇 가지 추려서 제작자분께 여쭤보았습니다. 답변받은 내용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계에 대한 리뷰는 이 브랜드의 워치메이킹 수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업자분과의 인터뷰입니다. 시계를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100년이 넘어도 여전히 멋진 까르띠에 탱크와 같은 시대에 구애받지 않은 시계를 디자인하고 싶었다. 브랜드의 뜻은 무엇인가요? 발레르 아크는 두려움 없이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을 뜻한다. 브랜드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스위스의 문화 특성상 워치메이커들은 결과를 빠르게 내려고 하지 않았다. 느린 프로세스의 속도를 견디기가 힘들었지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퀄리티를 높여갔는데 그 결과 더욱 완성도 높은 시계가 만들어졌다. 서울이라는 지명을 다이얼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이라는 국가를 밝히는 것이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글로벌 시계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워치메이킹의 이점이 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다. 경쟁 브랜드나 경쟁 모델과의 비교 우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정 브랜드나 특정 모델과 특정 가격 레인지에서 경쟁한다는 생각을 갖고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만의 워치메이킹을 하고 싶었다. 낯선 디자인의 베이스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브랜드의 핵심적인 디자인 철학은 현대적인 우아함과 절제미로 정의된다. 또한 스포티함과 드레시함의 밸런스를 이루고자 했다. 브랜드의 시작을 알리는 모델이 이 정도로 높은 가격대인 경우는 보기 드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고 싶었다. 저렴한 가격대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레니티는 브랜드의 엔트리 레벨의 모델이며 상위 모델들도 계획하고 있다. 추후 한국 시계 브랜드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의 답을 내기에는 우리가 아직 보여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계를 처음 손에 올렸을 때 낯설었어요. 이 디자인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어떤 브랜드의 어떤 아이코닉, 어떤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걸까? 나름 시계에 관심이 많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낯선 디자인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계 브랜드가 새로운 모델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지엽적인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비율들, 케이스의 쉐입, 러그의 비율이나 러그 트러그,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선이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시계 브랜드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39mm의) 사이즈, (9.2mm의) 두께, (50mm의) 러그 트러그, (19mm의) 러그, (131g) (400만원) $3,300, 칼리버 3301, 셀리타 SW300 탑그레이드 베이스, 56시간의 파워 리저브, 오바, 50m 방수. 다이얼은 채도가 높은 진한 그레이 썬레이 다이얼입니다. 두께가 워낙 얇은 시계인데다 완전히 플랫한 글래스이기 때문에 제가 끔찍히 싫어하는 르호의 두께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르호 바로 아래에는 잘게 쪼개진 브린덱스가 프린팅되어 있고 심플하고 얇은 두 개의 바형 핸즈와 심플하고 얇은 바형 양각 시간 인덱스. 접사를 해서 자세히 보면 인덱스의 면면이 여러 각도로 커팅된 디테일이 숨어 있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육안으로는 이 커팅의 효과를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12시에는 양각으로 된 브랜드 엠블럼과 프린팅된 브랜드명이 있고 핸즈 가운데 공간에 24시간계를 그려 놓음으로써 다이얼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이 시계의 제작자는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건 케이스의 비율입니다. 사이즈 대비 좁은 19mm의 러그와 사이즈 대비 긴 50mm의 러그 트러그의 조합은 기존 시계 브랜드가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비율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시계를 처음 보자마자 느꼈던 낯섦은 이 독특한 비율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케이스의 마감 방식은 전체적으로 유화입니다. 미들레인지의 대표격인 튜더나 최근의 론진의 경우 펫싯을 강하게 살리는 추세인데 반해 이 브랜드는 반대로 펫싯을 굉장히 유려하게 가져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의 대부분의 펫싯에는 폴리싱 엣지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 대부분의 라인이 직선이 아닌 곡선이기 때문에 강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단단한 이미지라기보다는 화려한 럭셔리 워치의 이미지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미드케이스처럼 면과 면이 큰 부분에 들어간 엣지 마감의 경우 고급스러운 브러싱 마감과 더불어 시계의 퀄리티를 한 등급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지만 베젤이라든지
브레이슬릿 같이 마감이 들어갈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엣지 마감이 시계 퀄리티를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얇은 두께로 인해 케이스백은 사라졌고, 얇은 베젤에는 2단의 곡률을, 심심할 수 있는 사이드 케이스는 2개의 면으로 나눠져 있고, 크라운을 보호하고 있는 크라운 가드는 케이스를 제작한 후에 별도로 붙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크라운 가드를 구상하면서 깎아 만든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제작 비용이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케이스백은 시스루백으로 오픈되어 있어서 칼리버 3301 무브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처음 공개하는 브랜드의 첫 번째 모델의 무브먼트에 이렇게 큰 비중을 투자한 경우는 제가 머리에 털이 난 이후 처음 봅니다. 셀리타 SW300 탑그레이드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로즈골드 색상의 이 무브먼트는 56시간의 파워 리저브, 스켈레톤 로터와 오픈된 배럴, 상당히 수준 높은 코트드 제네브 마감과 깨끗하게 베벨링된 플레이트, 페를라주, 스네일링, 구워진 블루 스크류, 이 시계 가격에서 무브먼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용감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의 시계나 쿼츠류를 제외하고 착용감 측면에서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브레이슬릿 시계는 지금까지 3개였거든요.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 오드마 피게 로얄오크 전보, 만의 맨하튼 39. 로얄오크 전보와 맨하튼 39의 경우에는 얇고 가벼움에서 오는 메리트가 컸던 반면에 노틸러스의 경우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거든요. 이것은 후자의 느낌과 비슷해요. 러그트러그가 긴 편이라 착용감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긴 러그가 착용감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연히 제 손목 형태와 잘 맞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역시 빈틈없이 손목을 감싸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러그투러그의 절대치가 긴 편이다 보니까 이 러그투러그보다 손목의 너비가 작다면 아마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브레이슬릿의 퀄리티는 보편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19mm에서 시작해서 15mm까지 줄어드는 테이퍼드된 버터플라이 방식의 브레이슬릿입니다. 추가적인 디테일, 마감 방식, 링크 간의 쫀쫀함, 버클,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균일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해보자면 얼마 전 리뷰한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보다는 확실하게 윗급의 브레이슬릿입니다. 시계 헤드와 통일된 디자인, 작고 귀여운 버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은 유격,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되게 얇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작은 링크의 모서리에는 엣지 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룹 소속의 브랜드와는 다르게 시계의 퀄리티와 브레이슬릿의 퀄리티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하나 아쉬운 건 측면의 패킷입니다. 면과 면이 잘리는 부분,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 링크에도 폴리싱된 엣지 마감이 들어가 있는데요. 링크의 옆면과 뒷면으로 가면서 이 엣지 마감이 사라지는데 브레이슬릿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금 애매한 패킷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엣지 마감을 링크 전체나 측면까지 둘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레이슬릿을 쪼개서 접사를 해볼 만한 사람은 전 세계에 아마 저뿐일 테지만요. 러버 스트랩은 FKM 소재로 만들어졌고 퀵 릴리즈, 적당한 탄성, 부들부들한 촉감, 깔끔한 퀄리티 컨트롤에 소소한 디자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리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조심스러웠고요. 지금까지 여러 한국 시계 브랜드들의 도전들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워치메이커의 첫 작품에 대해서 대중들과 애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요? 브랜드의 역사, 시계의 헤리티지, 비교적 높은 가격대,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장의 카탈로그 속 범용 부품들의 조합들로 만들어졌던 과거의 한국산 시계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확고한 철학을 베이스로 모든 디자인,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꼭지점을 바라보고 있고, 스위스의 워치메이킹을 베이스로 수준 높은 빌드 퀄리티를 시계 산업의 불모지에서 구현해냈다는 것은 리스펙트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응원하고 싶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한국에서 또 다른 훌륭한 워치메이커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시계 브랜드가 국뽕이 아닌 완성도로 글로벌 시계씬에서 인정받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